전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지역 중에서 초급매, 이런 급매 위주로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연의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약간의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고 쇼텀에 대한 예측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제가 딱 바라봤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위기하고 기회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위기도 없겠지만 사실 뭐 기회도 얻을 수 없는 것이겠고요. 무언가를 어렵겠지만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의식의 흐름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만 보시더라도 현재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90% 이상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어떤 전체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봤을 때 뭐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금리, 그리고 가격, 그리고 부동산 정책, 공급량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끊겨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동산 매매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심리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사고 파는 심리니까요. 이게 부동산 거래량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실제 거래가 된 거니까 거래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다양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찝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59건 정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500건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대 최저치고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여튼 그랬던 거래량이 12월쯤에 좀 저점을 찍어 가더니 지금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즉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에는 1,000건 이상 찍었고요. 그리고 23년 2월에는 2,000건 이상으로 나올 걸로, 아직 집계가 다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요. 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부동산 상황, 그 높은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도 거래가 된다는 얘기겠죠. 어떤 지역이 거래가 되냐면 이 가격의 하락폭이 큰 지역, 낙폭이 큰 지역을 급매가 계속되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작년 영상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급매를 추천해 드렸었죠. 낙폭이 큰 지역,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런 송파나 강동 지역에 낙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여러 번 영상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다시 돌아와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마이너스를 찍다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고점을 회복했다라는 거는 아니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미하긴 합니다만은 0.03%로 사실 의미 있는 플러스 수치가 찍힌 겁니다.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송파구가 아파트 값이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서초구가 앞으로 조금 이제 공급량이 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도 하락률이 0.01% 하락에 그쳤습니다. 바로 직전 달에 보면은 마이너스 0.09였던 게 0.08 줄어서 지금 0.01%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송파와 서초구를 봤을 때, 송파구를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송파구보다 급지가 좀 열세인 지역을 내가 좀 팔고 송파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비율상 봤을 때. 그럼 송파구가 매물로 나왔고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송파구의 아파트는 누군가 팔았을 거 아닙니까? 팔았으니까 거래가 될 테니 송파구를 팔고 이분들은 아마 송파구보다는 상위 급지로 가겠죠. 대표적인 게 서초구가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하락률도 역시 상위 급지들은 좀 연동이 돼서 좀 하락률이 줄어들고 있고, 송파구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상승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게 정확한 시장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핵심지 말고 기타 지역도 보면 초급매,
금매들은 좀 소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추격 매수가 바로 붙어갖고 나오는 건 아니고 시장 가격 대비 좀 많이 낮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매매가의 사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가가 계속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이 전세가가 내려가는 폭의 하락률이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월세를 사셨던 분들이 월세가 올라가니까 다시 전세 수요로 좀 바뀌고 있고 그런 정책 금융이 좀 풀리고 금리가 사실 조금 내렸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내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일정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방을 조금 다져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매매가가 계속 내릴 수는 없겠죠. 전세가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청약 시장도 큰 반전이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1.3 대책으로 규제 완화를 해줬습니다만은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으로 4만 명 이상 청약을 했고 영등포 자이드 보면은 200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내용만 바라봤을 때는 마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다 살아난 것 같고 지금 시점에 막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건데 또 하나의 좀 이면을 봤을 때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서두에 얘기를 했었죠. 이제 금리, 가격, 정책, 공급량인데 금리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져 나왔어요. 금리가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빅스텝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긴축에 대한 부분도 상당 기간 자기는 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이 좀 충격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주겠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제 상황상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대로 따라서 올릴 수는 없는 환경이거든요. 여튼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릴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파월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한국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동산 매매 심리에 다시 영향을 줄 겁니다. 다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회복세에 있었지 않습니까? 1000건을 넘어서 2000건 내외가 육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부동산 매매 심리에 영향을 줄 테니까 거래량이 다시 감소가 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국세나 지방세 세소가 사실은 역대 최악인 상황인데 지금도 최악인 상황인데 거래량이 다시 감소한다 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마 제 예측으로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 즉 부동산 측면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2000건, 2500건, 3000건 증가하지 않고 다시 뭐 1000건대 미만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좀 하겠고요. 규제 완화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가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해지를 한다, 안 한다, 검토 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키는 거래량에 있고 이 거래량은 세수 확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규제를 사실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런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여기를 묶어둘 당위성이 사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규제로 풀릴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여기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3구, 용산이 규제 지역에 풀린다라고 하면 거주 요건이 리셋이 되겠죠. 없어진단 말이죠. 없어지다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에 계신 분들, 심지어 뭐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강남 3구나 용산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매수 문의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직 이런 금리에 대한 이슈는 해결이 된 게 아니겠죠. 긴축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적에 만약에 규제가 다시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부안해동에서 막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잘 보시고 이런 초금매 가격적으로 시장의 전 고점 대비 낙폭이 큰 지역 중에서 초금매 그리고 이런 금매 위주로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 중요하겠죠.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
추격 매수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지역이 저는 여기 같아요. 지금 송파구 아파트값 10개월만 상승 전환을 했는데 0.03%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가가 막 2억, 일부 단지는 막 4억 이렇게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표 지역이 이런 송파나 강동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시장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1억, 2억을 더 주고 웃돈을 주고 사시는 것보다는 초급매나 금매 위주로만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현재 부동산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이 위기하고요 기회가 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뭐 관망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관망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택을 하위 급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매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안 나간다라고 하시겠지만은 사실 저도 최근에 하나 매도를 했고 상위 급지를 하나 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저도 하고 있으니 투자자 입장에서 하위 급지 좀 매도를 하시고 상위 급지를 이런 초급매나 금매를 한번 잡아보는 어떤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된다. 다시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 매매 심리는 갑자기 반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매수하려고 할 때는 사실 부동산에 좋은 매물들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고요. 가격이 이 시점의 가격이 아닐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